한 달에 7, 8개를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MPL은 한 달에 7개, 8개 또는 10개까지도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주택이 전 19개가 있는데 네. 오피스텔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네네. 그러면 MPL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적합하겠네요. 넘어와서도 진작에 넘어오셨어요. 요번 기수 제가 봤을 때 다음 달 초부터는 이제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적극성이 달라요. 하고 있나 보니까 벌써 다 집합교육까지 간 것 같아요. 교육을 듣고 넘어가신 분이 좀 계시잖아요. 역시 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아, 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안에 자리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보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보내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만 놀고 촬영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MPL, GPL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셨고 수강생들이 또 열심히 듣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강생들의 소식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등대식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사 희망퇴직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업 투자를 14년째 하고 있는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대부업을 운영하며 경매, GPL, MPL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희망퇴직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도 잘 따라오시고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교육생분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나마 덜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피드백을 진짜 최대한 빠르게 드리고 있고 질문 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퀄리티가 다들 좋으셔서 답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훌륭한 이제 또 오른팔을 주셨고 투자를 시작하신 배경부터 좀 알아보려고 해요. 투자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개인 사업자였고 목돈을 마련했는데 재개발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환지 예정지라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재개발이 들어가면은 네. 그걸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힘들게 벌잖아.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쓴 거예요. 힘들게 벌어서 쉽게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 됐으면 다행인데 네. 그게 실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손실이 생기고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부동산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 안에서 수식어처럼 따라오잖아요. 부동산 하면 부동산 경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는 좀 관심 갖고 본 거예요. 몇 년도였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근데 한 14년 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엄청 오래전은 아닌데요? 네. 공원이나 놀이터가 조성이 되잖아요. 예. 그 면적으로 빠지는 곳이 이제 환지 면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매입했던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이 40평이었는데 네. 환지로 빠지는 게 18평인가 빠지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계약서 안에는 요만하게 명시는 해놨어요. 환지 예정지 몇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었는데 내가 잘못하긴 한 거죠.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엔 유튜브나 매체들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성향상 책보다는 실무를 하면서 배우자는 성향이 짙어갖고 네. 컨설팅 회사를 좀 많이 찾아다녔던. 근데 컨설팅 회사에서도 사실상 오래 가진 못했고 컨설팅 회사라는 거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낙찰이 돼야지만 이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수익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찾아서 갔던 데가 이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컨설팅을 하진 않고 투자만 자체적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물건 기억나세요? 신촌역 사거리에 구분상가 2층짜리였던 것 같아요. 속해 있던 그 회사도 뭔가 수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회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매도를 했고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상가는 이수도 그렇고 마포에 있던 것들도 그렇고 네. 상가 위주로 좀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익이 괜찮으셨나 봐요. 얼마 정도? 월세 수익은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네. 한 8, 90 정도 나왔던 거고 현금은 거의 안 들어갔고요. 보증금으로 다 세이브가 쳤으니까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은 한 6천 정도. 아니, 돈이 안 묶였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 6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건이 그렇죠. 나와야 매입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보다 양질의 부동산들이 더 많긴 했었어요. 상가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는 상가를 막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수익률도 좋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취득한 것만 해도 10대 개는 됐었으니까 그때는 낙찰가율이 너무 좋았죠. 그때는 수익률이 9%에서 10% 정도 나왔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은 묶이는 거 없고 한 채당 100만 원 이상씩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대출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90% 황금성이 좋았어요. 아파트형 공장. 네. 근데 지금은 원체 공실들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일반 매수자들이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아니면 매수를 안 하거든요. 몇 개나
낙찰 받아보셨을지 궁금하잖아요. 여태까지. 대가만 받은 거? 개인적인 투자. 한 4, 50개 정도 될 거예요. 40개. 올해 1월 달에 받았던 뭐 상가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NPL로 또 유입을 하는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긴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영상 끝나고 나서도 제가 부천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매각이 됐는데 이상하게 잔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자사건 열람해서 낙찰자 연락처를 땄어요. 네. 땄다라고 해야 되나? 금목걸이 물 닦는지가 모르니까. 이해관계인이다 보니까 저는 채권자고 2억 9천에 매각이 됐는데 그 낙찰자한테는 왜 잔금 납부를 안 하냐. 자기가 좀 비싸게 받은 것 같다. 그 입찰 보증금이 2,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되게 해맑게 포기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건의 가치는 있어요. 제가 시세를 한번 떠보긴 했는데 좀 이따 뭐를 뜨는지 써본다고 안 하시나요? 시세 파악을 해봤다. 사실상 물건의 가치는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NPL은 그래서 좋은 게 우리가 입찰 들어면 무조건 낙찰을 받을 확률이 거의 99%다. 왜요? 높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후정산이라는 게 그거죠. 높게 받아도 나머지 뭐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그쵸. 네, 정산을 받는. 높게 입찰해도 실제 내가 내는 돈은 더 적은 거죠. 태자님의 네. 배경도 궁금합니다. 2021년 말부터 막 이제 부동산이 수근수근 불타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부동산 저기도 부동산 안 사면 약간 바보 취급을 맞아, 당하고 맞아. 이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전월세 계약도 안 해본 진짜 불인이 중에 불인이었어요. 한번 해볼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경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 경매를 시작했고 첫 입찰에 첫 낙찰을 받았어요. 준신축 빌라였어요. 전세를 뒀더니 한 2천만 원이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튕겨서 나온다. 우리 서로 언어 네, 풀피 튕겨져 나왔다. 그래서 2천만 원 풀피를 첫 투자에 받았어요. 부동산이 흔들리고 이러는데도 아주 짱짱하게 버텨주더라고요. 맞아요. 빌라 해봤으니까 오피스텔 해보고 그 돈으로 지방에서 아파트를 사네 하고 아파트도 사보고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건 대부업을 하다 보니까 현금 자금이 필요한데 풀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자금 운용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GPL, NPL 이쪽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도 하고 계시고 교육도 하고 계신데 NPL, GPL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해서 노원에 있는 하계동에 있던 오피스텔을 하나 개인으로 사후정산을 했었는데 아 이게 NPL인가 라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했는데 이제 두 번째 경험이 됐을 때 뭔가 명확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NPL, GPL은 더 희소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소수의 인원만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몰랐어. 유동화 전문회사도 그때도 정확한 매뉴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매도가 됐었던 거예요. 지금은 개인한테 매도가 안 돼요. 네. 지금 시스템은. 그러니까 더 희소성도 많았었고 지금 만약에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물반 고기반이죠. 진짜 허들도 높아지고 더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풀리는 건 없고 계속 생기기만 경매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빨리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지금 GPL하고 NPL에 집중하는 거는 경매는 다발성으로 한 번에 투자가 힘들어요. 물론 시드가 많고 명의도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GPL이나 NPL은 명의의 제한도 없고 다발성으로 시드만 어느 정도만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한 달에 7, 8개를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취득세 중과라는 것도 있고. 네. NPL은 한 달에 7개, 8개 또는 10개까지도 매입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그런 거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다 보니까 NPL 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주택이 전 19개가 있는데 뭐 네. 오피스텔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NPL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선 되게 적합하겠네요. 넘어와서도 진작에 넘어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9개 되기 전에 네. 사업에 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사업이 잘 되시니까 네. GPL이나 NPL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 경례님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부터 이제 조금 천천히 준비를 하셔갖고 네. 넘어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톡방에 올라왔던 글들 한번 정독을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등대지기님께서 생각하는 투자의 단계? 뭐 등대지기님의 레벨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단계 경매 안에서 상가 다음에 GPL, 그 다음에 NPL 제가 하고 있는 단계이긴 했어요. 이 모든 투자 방식은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를 제일 평가를 잘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거든요.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거를 트레이닝을 하는데 일반 초보자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거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접근을 하고 트레이닝이 됐을 때 네. 다시 상가로 조금 넘어왔다가 상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레벨이 쌓였다. 그 다음에 이제 GPL, 그 다음에 MPL로 넘어오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나. 저희가 늘 아파트만 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다 보면 그렇게 가치 평가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경매 투자자분들도 계속 단타하시는 분들은 계속 새로운 물건들을 접하시니까 가치 평가를 계속해서 하면서 스킬이 올라가시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GPL, MPL 이론도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투자라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MPL, GPL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거부감 플러스 이게 좋은 줄 자기가 모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은 채권이라서 추천을 드려도 그 채권의 가치를 평가를 못 하시니까 빌라는 무서워요. 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GPL, MPL의 가장 큰 허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 개인 투자자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다 허들로 느껴질 거예요. 사실상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 크게 허들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GPL만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으세요. 대다수가 지금 다 직장인 분들이고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누군가의 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잡을 할 수가 있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혼자서 개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투잡은 거의 불가능하다. 조직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 말고 인프라라고 하시죠. 너무 무서워요. 단어만 따봐. 뭐 따고 뭐 조직에 뭐 썸네일에 넣지 마세요.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엄청 따뜻하신 분이죠.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명칭들이 팍팍 꽂히는지 조직화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업이 약간 바쁘신 분들이나 또 캐디분들, 월수익이 좋은 분들이 되게 GPL을 선호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 안에서는 해야 될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소득이 유난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 프리랜서나 우리 승효 PD님이나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분들께서 이런 투자를 하시면은 또 너무너무 좋고 돈 갖고 하는 장사다 보니까 돈 장사도 좀 그렇지 않나?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경매 투자 하시는 분들 또 단타로 시드 빨리빨리 불리시잖아요. 맞아요. 2, 3천은 뭐 그냥 껌으로 불리시던데 빨리빨리 불리셔가지고 대부업에 진입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NPL, GPL 또 원데이 특강과 정규 강의가 있어요. 정규를 들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특강을 먼저 들으시면서 한번 소개를 받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GPL, MPL 그 원데이 특강 내용 자체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GPL과 MPL을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경국매를 통해서 투자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 왜 MPL과 GPL로 넘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특강이고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내가 GPL이나 MPL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내용적인 거 외에 또 케어나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죠, 정규 강의에. 아, 그럼요. 이제 강의로 시작해서 강의로 끝나는 그 수업보다는 실제 결과물, 투자까지 네.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과정을 짜고 있고, 요번 달에 이제 신청하신 이제 수강생들이 다음 달에는 이제 뭐 결과물을 인증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 확정반처럼 바로 또 수익을 그러니까. 내실 수 있게 확정. 이런 말들을 사실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말씀하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또 신이 있으신 거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제가 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건데 사실 뭐 알려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잘했어요. 촬영을 해보면 실제 수강생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리스펙의 정도가 사뭇 다른 것 같아. 실제로 수익을 다 보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아, 저희 GPL 투자자분들이요? 네, 네. 아, 맞아요. 솔저들이고 너무 이 인프라 덕분에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네,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부터 MPL, GPL 투자하게 된 계기 그리고 강의에 대한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얼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